네, 반갑습니다. 울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일어섰어요. 그 검은 태양에 6화, 7화, 7화인지 6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저기 국정원 최고의 블랙 현장 요원인 우리 남궁민 씨가 거기서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남궁민 씨가 맡은 그 역할 주인공이 이제 북한 특수부대원을 잡으러 이제 가요. 그래서 그 북한 특수부대 출신자, 용의자가 있을 만한 곳에 그 건물을 들어가요. 건물을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이제 복도가 쫙 되어 있고 좁은 복도예요. 한 사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복도, 그리고 복도 양쪽에는 뭐 그릇 옮기는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도 이쪽 한 곳에 출입구가 뚫려 있는 쪽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자가 검을 파칼로 잡고 이렇게 잡고 내리 찍으면서 공격이 들어와요, 갑자기. 그때 남궁민 씨가 파파박 탁 해가지고 제압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 부분 리뷰하겠습니다. 리뷰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무기술 대응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경 칼리 동호회 지금 제가 전부 다 저희 밴드에 초대 원래 있던 분들 내보냈거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수련을 제가 잠정 중단하니까 활동 너무 안 하셔서 일단 내보냈어요. 내보냈고, 강제 퇴출 당한 분들 중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수련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니까 재개할 거니까 다시 이제 가입하셔서 수련 나오시면 되는데 상관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서울이나 인천, 경기 쪽의 분들이 가입 신청을 하시던데, 지금 불경 칼리 동호회 네이버 밴드는 실제로 수련하시는 분들, 지금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수련하시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들어오셨다가 본인이 이제 정기적으로 수련을 못 나오겠다 싶으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퇴출하기 전에 나가셔야 되고, 뭐 휴가 기간 이용해서 1대1 코칭이나 그룹 코칭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불경 칼리 동호회랑 상관없이 그건 유료예요. 유료. 그것까지 무료로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톡 플러스 채널에 BKA 디펜스 클럽이라고 있어요. 제가 요 영상 더보기에 그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뭐 불경 칼리 동호회 네이버 밴드 가입하신 다음에 문의하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니까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진행할 거고, 지금 이제 전부 다 내보내고 이제 현직자나 보안 쪽 종사자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극소수로 일단 진행을 하고 이제 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남궁민 씨가 그 용의자가 있을 만한 곳으로 의심되는 곳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막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 막 화제가 되잖아요. 강철부대도 그렇고. 근데 테러리스트가 의심되는 구역에 진입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총을 이렇게 딱 잡고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맞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총기가 등장하지 않는 도검류 영화라도 그냥 털레 가. 절대 고수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보세요. 지금 그 드라마 상으로 남궁민 씨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좁은 통로죠. 좁은 통로니까 내가 좌우로 움직임이 매우 제한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출입구 쪽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게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문이 뻥 뚫린 출입구예요. 근데 그냥 정면으로 가요. 만약에 갔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뭔가 확 날라온다. 무기든 사람이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무기나 사람은 이쪽 편으로 다가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술에서는 나의 거리는 짧게 하고 상대방의 거리는 멀게 하라, 이런 뜻. 무술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그럼 지금 이거는 정반대 상황이죠. 나는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측면에 있다는 건, 내가 상대방을 상대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거리가 훨씬 멀어지죠. 그런데 내 측면에 있는 사람 그냥 바로 정면으로 뻗으면 나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극도로 불리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통로를 가고 있는데 이쪽에 문이든 뭐든 출입구가 하나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몸을 이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완전히 틀면 안 되죠. 또 이쪽에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포인트 지점에 가운데 지점으로 몸을 틀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양쪽 포인트 지점에서 공격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정면이나 측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을 측면으로 튼 다음에 다리를, 지금 다리가 안 보이시죠? 다리를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몸을 탁 튼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거는 군인들도 뭐 이렇게 총무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 맞죠? 당연한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거기서 남궁민 씨가 절대적인 고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덜레덜레 가. 그리고는 휙 쳐다보고는 상대방이 팟칼로 역검으로 잡고 내리 찍는 거를 어떻게 피하냐면 다리는 딱 고정돼 있고 상체만으로 슉 피해요. 이렇게 슉 날아오는 거 이렇게 슉 피해. 무기술 나이프나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방어 동작 중에 하나예요. 맨손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맨손은 내가 맨손으로 맞는다고 해서 맨손을 내가 살짝 피하다가 스친다고 해서 크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무기라는 건 살짝만 스쳐도 내가 경동맥이 잘릴 수도 있는 노릇이고 나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살짝만 베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상체만 피했을 때는 무기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상체만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하지도 못해요. 왜?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사지가 있으니까 맨손으로 뻗을 때는 그래도 인지되는 감각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무기를 들었을 때는 사람이 원래 가지는 통념상의 팔 길이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무기로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평소에 무기술 대응 훈련을 많이 훈련하지 않았다면 아슬아슬하게 피하지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에이, 남궁민 씨가 거기서 불행 요원의 최고의 그 살상 무슨 요원이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도 선수나 타격기 쪽으로 예를 들면 복싱 선수나 태권도 선수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왜 주구장창 스파링을 할까요? 그 감각은 내가 조금이라도 안 하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 드라마에서 훈련하는 장면을 굳이 안 넣었다고는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남궁민 씨가 1년이나 실종대가 왔죠.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1년이나 공백이 생긴 거예요. 뭐 실종됐을 때 얼마나 훈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고 나서 헬스장에서 헬스하는 장면 나왔지 나이프 서로 디펜스하는 공방훈련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방송 드라마 전개상 뺐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리의 그 간압에 대한 감각은 계속 스파링이나 약속 대련이든 아니면 자유 대련이든 뭐든지 간에 계속 공방으로 주고받니 받거니 하면서 그 감각, 거리에 대한 감각, 미묘한 감각을 계속 익혀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상체만 제껴서 피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무기술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다리를 고정하고 상체만 피했을 때 이 무기가 내려오다가 상체는 무기를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대로 다리까지 내려와요. 길이가 길잖아요. 특히나 이 사람 팟칼로 잡고 있죠. 이렇게 쭉 하면은 다리가 베어도 베어요. 그래서 무기를 든 상대방을 내가 디펜스 할 때는 반드시 다리로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야 돼요. 다리를 고정해 놓고 상체만 피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만약에 상체만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된다면 그때는 팔로 내려오는 손목 쪽을 터치해서 컨트롤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다리를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이때는. 근데 보세요, 그게 좁은 통로죠. 좁은 통로잖아요. 맞잖아요. 좁은 통로고 지금 내가 이쪽을 몸을 틀지도 않은 상태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조금이라도 다리를 뒤로 나가면서 피해줬어야 되고 하나. 그 다음에 그 전에 몸을 틀어줬어야 돼요. 애초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좁은 장소에서는 뒤로 회피하기보다는 바로 점프하듯이 들어가서 거리를 제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몸바닥으로 쳐 넘어뜨려야 돼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 내려오는 손을 탭을 해서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막든지.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현실적인 건 그 상황 자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남궁민 씨도 최고의 국정원 요원이지만 거기서 악역으로 나온 분도 북한의 최고 특수부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레벨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면 맨손으로 무기 든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게 중국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후라이팬이라도 하나 들든지, 예? 애초에. 아니면 옷 속에 요즘에 이제 895대 있잖아요. 895대. 뭐 오토바이 연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895대 플라스틱 살짝 입혀진 895대 같은 거 옷 안에 입으면 표 안 나거든요. 그거라도 여기 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았어야 돼요. 예.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드 상황이. 그래서 상대방이 나이프를 들고 있다면 내가 하다못해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라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면 그 용의자가 있을 만한 곳에 진입했을 때 후라이팬이라도 들고 있든지, 예? 아니면 그 주방에 무슨 수건이라도 두껍게 한쪽 손에 감든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진입을 했어야 된다고. 아니면 뭐 삼단봉이라도 꺼내서 들고 가든지. 근데 그냥 맨몸인 상태에서 갔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측면에서 날라오는데 앞면 보고 있는데 뒤로 스웨이 해서 피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다가 다리는 고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다리를 허벅지를 베고 지나가겠죠. 제가 칼잡이랑 허벅지 베요. 앞 위에서 상체 비했다면 바로 허벅지 쪽 노리고 위쪽은 방어하고. 그리고 하서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계속 바꿔서 바로 트러스트로 가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거는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게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면 거기서 뭐 나이프 훈련을 어느 정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나이프나 한손검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크라브 마가식이나 칼레 사피언처럼 이렇게 방어하면서 무기를 든 사람이 내리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들면서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 거잖아요. 전문가들 상대로. 존윅도 그렇고 이번에 검은태양도 그렇고 나쁜 놈들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에 막 이렇게 휘두르다가 팔을 여기까지 내 머리 기점으로 원을 그렸을 때 원을 바깥으로 벗어나서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친다니까. 남으니까 되죠. 만약에 이게 1kg 이상의 한손검이라고 치세요. 이렇게 휘두르면 어떨 것 같아요? 어깨 다 빠져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검도는 이렇게 들어서 내리치잖아요. 검도는 양손검이니까 양쪽으로 지금 1kg든 2kg든 양쪽으로 잡고 들어 올린 거죠. 맞죠? 그래서 양쪽으로 잡고 내 머리 위치까지만 들어서 내리치는 것보다 머리 위까지 들어서 내리치는 게 파괴력이 극대화되죠. 양손검은 한손검과 효용이 달라요. 양손검은 파괴력을 극대화해서 뼈까지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갑주나 뼈까지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한손검은 양손검에 비해서 파괴력이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손검은 갑옷이나 뼈까지 통째로 자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나이프처럼 보호장비가 없는 곳을 섬세하게 노려서 급소를 베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한손검은. 그러니까 한손검은 굳이 내가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까지 머리 위로 이렇게 높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선으로 내리친다면 어느 선까지 가야 돼요? 주먹을 기점으로 내 머리 끝쪽을 기점으로 해서 원을 크게 그려요. 중심부터 머리 끝쪽을 기점으로 원을 크게 그려요. 그랬을 때 내 오른손, 내가 이 무기를 쥔 손, 이게 뭐 나이프든 한손검이든지 간에 이게 이 끝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럼 관절에 무리가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끝선을 넘어서서 팔에 관절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파괴력을 양손검에 비해서 극대화시킬 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손검은 양손검과 다른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손위치는 내 머리 선상의 기점을 따졌을 때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별로 효용 가치도 없고 이렇게 맨 상태에서 뻗듯이 탑법을 하든지 아니면 플로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나이프를 팥칼로 잡든 아니면 정검으로 잡든 역검으로 잡든지 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그 드라마에 보면 북한 뭐 최고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지.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나이프 든 사람들은 보세요. 나이프는
섬세하게 급소를 싹싹 베고 지나가는 거예요. 파칼이든 여검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바로 뻗듯이 찍어요. 선생님, 상대방이 큰 사람이면요, 상관없어요. 굳이 높은 데를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살덩어리인데 그냥 내 키 기준에서 내 머리 바깥으로 안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그대로 찍으면 된다고요. 굳이 그 위에 높은 지점을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질 때가, 그게 이제 액션씬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이프나 도검류 전문가가 이 자문으로 투입이 안 된 것 같아요. 드라마 제작할 때 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거기서,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지나가요. 에? 지나가는데 내가, 주인공은 저쪽을 보고 있고 나는 주인공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죠. 에?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굳이 파칼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파칼이라는 건 강하게 힘을, 전검보다는 강하게 찍어서 데미지를 크게 줄 때죠. 맞죠? 근데 지금 상대방의 측면이기 때문에 정면보다는 표면적이 좁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파칼로 질 필요가 없이 점검으로 쥐고 있다가 목 굴 때 아니면 허벅지 아니면 팔 이쪽 안쪽 있죠. 먼저 감각을 교란시켜서 내가 손을 뻗어서 이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면 안쪽 요쪽 라인을 베든지. 그러니까 악당 입장에서는 남궁민 씨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굳이 파칼로 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이프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요쪽 팔을 베어줘서 팔을 하나 못 쓰게 만들든지, 아니면 목 경동맥을 자르든지, 아니면 손을 먼저 하나 물건을 집어 던지든 팔을 뻗어서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게 만든 다음에 안쪽 동맥을 자르든지, 아니면 위에 공격하듯이 하면서 아래쪽으로 허벅지를 자르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걸 팔칼 들고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칼잡이가 그렇게 해요. 군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는 나이프 훈련 제대로 안 받은 군인이네, 그러면. 맞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됐고 액션씬이 잘못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설사 파칼로 내가 공격을 한다 쳐도 이렇게 높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내 머리의 기점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뻗듯이 베어줬어. 근데 피해서, 만약에 피하면은 제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피하면 여기서 바로 슬래시고 들어가야 되고, 피하면 여기서 바로 밑으로 공격이 들어가요. 위에를 공격했으니까 밑을 공격해줘야죠. 근데 이러잖아, 그 영상에서. 근데 일반인들이나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복도가 좁은데 누가 전문가가 이렇게 위로 들어요. 근데 어쨌든 2타 때 나쁜 놈이 또 여기서 정면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베죠. 그러니까 남궁민 씨가 사선으로 빠지면서 옷을 잡고 팔을 싹 감아 올리는 다음에 팔꿈치를 탁 떨어뜨려. 그거는 드라마상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옷을 채서 팔을 감았다 칩시다. 그래서 팔을 잡았죠. 그러면 그때 팔 중간 부분을 무릎으로 쳐가지고 팔을 떨어뜨리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옷을 감아서 한쪽 팔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바로 나이프 든 쪽 손목 쪽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몸에 붙이든지 아니면은 벽에 부딪혀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팔을 또 잡고 팔로 찍고 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 바보냐고요. 가만히 있냐고, 이 반대손이. 전문가인데 해서 옷에 감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감고 잡고 찍는 이 세압 동안 이 사람은 가만히 있나, 바보처럼. 이쪽 손은 놀아요. 이 다리는 놀아요. 그건 이제 드라마에서 좀 화려하게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지금
한 명 더 있으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랬죠. 자, 좁은 장소에서 무기를 든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뒤로 피하든지 아니면 측면으로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지금 복도가 좁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프가 지금 들고 이렇게 들 때, 이타가 이렇게 들으면 땡큐죠. 바로 어깨 쪽을 감아서, 어차피 몸으로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감아가지고 한 팔을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잡아 때려야 돼요. 이건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일 좋은 건 거리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무기를 든 상대방의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예요. 내가 상대방이, 나는 골키퍼인데 상대방이 이제 수비수 다 따돌리고 혼자서 쫙 다가와요. 그때 골키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공격자 입장에서 공간이 훨씬 더 깔때기 모양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깔때기 모양의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골키퍼도 같이 막 마주 달려 나가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공을 찰 수 있는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기도 똑같아요. 무기수 전문가한테 거리를 어중간하게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좁은 복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뭐 옆으로 피하든 뭘 어떻게든 피하든 하면서 내가 회피를 한다고 하든 무기수를, 이 짧은 나이프를 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타가 만약에 그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바로 뛰어들듯이 태클을 하든지 뭘 이쪽 팔을 감싸지든지 해서 넘어뜨려야 돼요. 아니면 실력차가 많이 난다면 이 내려오는 손을 컨트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밀어주든지.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저희도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건 실제로 진짜 불가능해요. 진짜로 타이밍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내가 완전히 예측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프 전문가라면 측면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측면에서 튀어나가서 공격할 때 이렇게도 안 할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안 해요. 그 좁은 장소에서. 감각 교란을 해야 되니까 상체를 했다면 하체 쪽을 찍어주든지, 아니면 상체 쪽을 했는데 피했다면 쭉 내려서 다리까지 베어주든지, 아니면 하체 그 다음에 잡고 올리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격이 들어가겠지. 누가 이렇게 해요, 전문가가. 말도 안 되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그 검리, 무리가 나왔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상대방, 적대감을 가진 상대방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거리는 멀게 하고 나의 거리는 짧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측면에 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주인공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정면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몸을 살짝 틀어주고 이쪽 포인트하고 이쪽 포인트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란 걸 예측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그죠? 발을 이렇게 갔다가 몸을 살짝 들고.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나쁜 놈이라면 측면에서 튀어나갈 때 굳이 파칼로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프라면 점검으로 잡고, 아까 얘기했죠. 측면으로 지나가는 사람 공격할 때는 목 또는 감각을 교란시켜서 팔을 들게 뭐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팔을 터치를 하면서 팔을 들게 만든 다음에 안쪽 요쪽 경동맥 베어준다든지, 아니면 위에 공격하듯이 하다가 상대방이 디펜스 할 걸 생각해서 바로 허벅지 쪽을 베어준다든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자, 제가 붉은 칼리 동호회에서 이 나이프며 이런 걸 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랬죠. 3단봉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3단봉 쓰면 그건 민형사상 엄청난 문제예요. 3단봉 저거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미쿡의 어디 저기 유튜브 영상 보면 경찰관이 오피서가 막 이 덩치 큰 흑형들 이제 막 마구잡이로 막 때리는데도 밀고 들어오는 거, 그거는 정확한 급소 부분을 가격을 안 했을 뿐더러 혹시나 급소 부분 가격했을 때 큰일 생길까봐 일부러 살 많은 쪽을 가격을 하다 보니까 참고 밀고 들어오는 거지. 제대로 쓰는 훈련을 했는데 내가 그런 행동 매뉴얼도 없는 일반인이 3단봉 잘못 휘둘렀다가 관자놀이나 급소 부분 치면은 상대방 치명상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사실은 3단봉도 쓰면 안 돼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막 너무 위기 상황이야. 막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해.
아니면 막 진짜 여성분들이라면 성폭행 당하기 직전이야 여러 명한테.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든지 해야 되는데 제 말은 웬만한 분쟁 상황에서는 뭐 삼단봉을 들고 다니다가 깡패들이야 잘 됐어 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건 뭐 때문에 배워요? 이게 들어오는 루트가 있다고요. 루트가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검은 태양 액션을 누가 코칭했는지 모르겠지만 총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총기는 좀 그럴듯해 보여요. 솔직히 자세나 이런 게 제가 어제 주워 듣기로는 뭐 그런 거랑 조금 좀 부합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나이프나 이런 거는 흥행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액션을 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6.7화에 나온 나이프 공격은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할 만한 루트는 아니었어요. 공격 루트가.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만 뭐 특수부대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도 제가 국내 웬만한 특수부대는 다 코칭해 봤거든요. 근데 총기는 모르겠는데 총기가 지배하는 전장에서는 나이프도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진짜 나이프 이게 무기술 전문가만큼 전문적으로 공방 훈련을 안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액션이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특수부대 출신자 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라고요. 그걸 교육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군 특수부대 고유의 무슨 이런 나이프 무슨 도검류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군대는 이렇게 무술가들처럼 이것만 팔 수 있는 집단이 아니고 그것도 효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술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하지만 단순한 기술들을 차용 빼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 훈련하는 집단이지. 무술가들처럼 이렇게 좀 정교하게 수싸움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그 중국집인가? 중국집에서 벌어지는 그 북한 특수부대원을 상대로 하는 한지혁 우리 검은태역의 한지혁 국정원 요원이 벌인 그 나이프를 든 상대방을 맨손으로 지압하는 그 멋진 장면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내가 맨손이고 상대방도 똑같은 거의 같은 급의 특수부대 출신이고 뭐 같은 급의 훈련을 받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다. 난 맨손이다.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된다? 후라이팬을 들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건이라도 두껍게 감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옷 사이 안 보이게 이 플라스틱 보호대라도 요즘 보호대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오토바이용이나 뭐나 이런 거 끼는 거 그런 거라도 했어야 돼요.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제일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물경 칼리 동호회 이제 재오픈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 이제 여쭤보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상황 대처하는 영상들 이제 혹시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빨리 1000명이 모여져야 그 유료 회원 멤버십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초등학생도 이 채널을 볼 수 있고 막 이게 필터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1000명 이상 돌파해서 유료 멤버십이 되면 이제 금액대를 설치하면 이제 미성년자들이 굳이 그 돈을 내고 이걸 막 배우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어쨌든 이 채널 만든 건 제가 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활동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공안직 행직자분들한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못 나오시니까 온라인상 이렇게 교육용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빨리 1000명을 돌파해서 유료 회원 멤버십이 과정이 설정이 할 수 있으면 그때 제가 이제 뭐 한손 3단봉이나 라탄 스틱이나 뭐 이런 나이프로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어떻게 공방의 개념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그리고 지금 이 액션씬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어떤 무술을 베이스로 했느냐,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 의견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리뷰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 경험을 근거로 했을 때 제 이제 리뷰지
어떤 다른 무술을 베이스로 하신 오래 수련하신 무술가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놓으세요. 저 김대웅 원장님 말한 게 다 진리야 이러고는 어디 가서 이 얘기만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무술이든 학문이든 독성과 독단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뭐가 맞고 틀리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용 가능한 기술이 있고 실제 공방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술을 위한 기술을 수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무술 매니아들은 사실은 그걸 구별할 줄 모른다. 그래서는 뭐 세미나식으로 열어놓고는 화려한 기술을 막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 공방이나 필드에서는 사용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선별을 잘해서 수련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